또 법인의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만약 법인의 단점이 없으면 자영업자분들 모두 법인 사업자만 내시고 개인 사업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회계 고유 고원준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법인 설립을 권유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시거나 또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참고하셔서 과연 법인 설립이 나에게 유리한지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또는 주식 투자를 통한 소득세 절세 목적,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는 거죠. 가족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상속, 증여세 절세 목적 등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이든 법인 설립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겠죠. 이 법인 설립이 일반적으로 많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인 설립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법인 설립의 장단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 상황과 그 미래 향후 계획을 고려하셔서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지,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 장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개인보다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지방세를 제외하더라도 6%에서 45%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9%에서 24%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금 납부 시기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건데요. 이거는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고 양도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식은 상반기에 8월 말,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1월부터 12월까지 양도분에 대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개인은 양도일로부터 신고 납부 기한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해서 양도 차익을 활용한 투자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양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양도 시점 조절을 통해 개인에 비하여 납부 기한에 여유가 있어 매각을 통한 시드머니 활용 가능 기간이 확보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법인은 소득의 분리와 귀속 시기 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 성실신고는 6월 말일까지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들은 지방세까지 합치면 소득세율이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또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실효소득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에 대해서만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고 법인에 남은 절세된 자금을 투자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나 배당 등으로 귀속 시기와 금액을 분리하고 또 분산해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법인을 통해 부의 이전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법인이 대표적인데요. 법인 설립 목적이 개인 세금의 절세 목적도 있지만 멀리 나아가 상속 증여까지 미리 염두에 두신 분들, 그리고 자녀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가족을 주주 구성원으로 세팅해서 자녀에게 소득 원천을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 원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으로 개인에 비해 법인은 폭넓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가져가는 급여, 그다음에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세무사 비용 같은 양도비 정도로 매우 제한적인 항목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이자 비용이 법인은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데요. 개인은 양도소득세에 비용 처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은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을 더 신뢰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보다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또한 거래처에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외형을 갖추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영업이나 관공서 등 수주에도 유리합니다. 더 많은 법인의 장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법인의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만약 법인의 단점이 없으면 자영업자분들 모두 법인 사업자만 내시고 개인 사업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법인에도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단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의사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자, 법인 단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단점 첫 번째, 법인 운영 및 관리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대표이사, 사업 목적 등이 변경될 때마다 기간 내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 사업자는 특별한 절차 없이 결정을 해도 되지만 법인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 작성이나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적격증빙이라 하면 저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러한 증빙들을 개인에 비해서는 처음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단점 두 번째는 가장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화하는데 한 번 더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부여한 인격체로 개인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소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법인이 운용하고 계획적으로 급여, 퇴직금, 그다음에 연 2천만 원 이내 배당은 과세되지 않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절세를 통한 개인화를 해야만 법인을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벌어들인 소득을 그때그때 매번 개인 앞으로 수익을 빼내셔야 하는 분들은 동일한 소득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계속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 설립 후에도 법인에 남아있는 자금을 그때그때 대표이사가 급여라든지 상여 이런 방법으로 출금을 하셔야만 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이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법인이 번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되는데요. 고민 없이 주변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이 당장 본인이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사적으로 출금을 하시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물론 상황이 급해서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연 4.6% 이자가 붙고 추후에 대표이사가 다시 해당 자금을 법인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고 계속 법인에 쌓여만 간다면 법인 재무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추후에 대표이사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번 돈인데 내 맘대로 출금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셔도 법인은 고유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연히
자금의 귀속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에도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점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4.6%, 일반 취득세율이 아닌 9.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지를 하실 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개인보다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서 유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법인 설립을 왜 해야 하는지, 중점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원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